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부동산 공법을 하는 날이죠. 1초만 된 거야? 그래, 반갑네. 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데,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부동산 공법이 참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공부하고 용어하는데 용어를 알아듣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책의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공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그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책은 안 펴셔도 돼요. 그냥 내가 좀 이따가 책 몇 페이지 펴세요. 그럼 그때 한 번씩만 펴시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공법이란 과목이 뭐고 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정도만 내가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것만 좀 신경 쓰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날이니까 뭐 필기 하실 분이 있으면 필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필기는. 그런데 또 반대로 필기를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은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대신에 오늘 3가지는 필기 하셔야 돼요. 3가지. 그때마다 내가 요건 꼭 필기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는 꼭 필기하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닐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가시면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했던 거를 1월달 또 시작할 때 또 한 번 할 거고, 또 3월 달에 시작할 때 또 한 번 해드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놓쳤다고 해서 막 그거 어떻게 오늘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반복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공법 하면은 이건 이제 법의 이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에요. 이게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령을 합해서 이름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건 공법 시간에는 6개 법, 6개 배우는 법은 배우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우선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이나 또는 법률 과목을 공부할 때는 용어를 좀 끊어서만 읽으실 줄 알면 돼. 그냥 부동산 공법 이러지 말고 이거를 끊어봐요. 이렇게 부동산,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토지를 말하죠. 그리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말해요. 정착물. 근데 이제 이 정착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법 시간에는 건축물만 하나 생각하시면 돼. 건축물. 그럼 결론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이에요.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 요걸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부동산 용어는 특히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든가 우리 민법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배우시고, 공법에서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는 토지 건물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은 앞에가 이렇게 이제 공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구분하시는 방법이야. 우리 법의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 이 법을 분류를 할 때에는 크게 2개로 분류를 하죠. 사법 그리고 공법. 이렇게 해서 2개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쪽이 공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사법과 공법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인. 이제 보통 이제 법률에서는 사인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개인들 그 사인과 사인 두 사람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해 놓은 것을 사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명시된 것을 사법이라 하고, 이걸 수평적 관계 그래. 수평적. 누가 더 높은 주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법률적 관계가 나오는 것을 사법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 사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적인데, 국가가 위에서 우리 일반에게 그냥 일방적인 방식. 이게 수직적이라고 그래. 수직.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는 상관없고, 우리 공법 시간에 필요한 용어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항상 국가가 우리 사인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 이게 바로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공법이야. 여러분들이 요 며칠 전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공법이야.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한테 물었질 않아. 그냥 국가가 필요할 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뭘 지시하고 지정한다. 이런 게 바로 공법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법들이 그럼 만들어졌느냐면 이 사법이라는 것은 사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말해.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건 사법이고 우리 공법은 바로 공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말해. 공익을 우선한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건 공법이고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건 사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굳이 분류하자면 개개인 간의 관계냐 국가와 우리 개인 간의 관계냐 이걸 구분하는 게 공법과 사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사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바로 민법. 이게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사법으로 분류를 하고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헌법. 이 헌법이 대표적인 공법이에요. 그리고 행정법.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는 전부 이 행정법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공법은 실제로 행정법이야.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 우리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을 약간 배우신 거야. 그래서 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공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조문만 있는 거지 아무 내용이 없어. 거기에 대한 모든 기준은 이 행정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형법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공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사법하고 공법의 개념은 알고 계시지. 우리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해결되는 것은 사법이다. 국가하고 우리 국민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법률로 정한 것은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를 공법 시간에는 행정청이라고 불러. 행정청. 그리고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이라고 표현하시면 돼. 그럼 이제 오늘부터 내가 공법 그러면 행정청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 행정청이 항상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법?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 그게 무슨 법이다? 공법이다. 이러시면 돼. 그러니까 공법 과목을 배울 때는 이 단어만 찾으시면 돼. 항상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누가 그러면 행정청이 누구한테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한다? 일방, 강제. 일방적이고 강제적.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 이것만. 공법 시간에는 항상 이 과정만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가 연결이 돼. 근데 우리가 막막하게 그냥 누가 이 과정을 모르면 어려워져 자꾸. 그러니까 공법을 배울 때는 항상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우리한테 늘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공법 시간에는 이 행정청 용어만 알아도 여러분 책 절반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 행정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야, 상식. 행정청을 일단 국가하고 지방으로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제 국가라는 것은 실제로 뭐 존재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 국가를 대신하는 게 누구냐면 중앙 행정기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읽을 때 중앙행정기관 이거는 바로 국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신해.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란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16개 부가 있어. 18개죠. 무슨 부 들어보셔서? 국토교통부, 외교통상부, 뭐 해양수산부 그런 거를 지칭할 때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제 기관 뒤에가 장자가 붙어 이렇게 장자가. 그때는 그 무슨 부의 장관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를 말하는 거고
뒤에가 장자가 써져 있으면 무슨 장관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공법상에서는 이 18개 장관 중에서 누가 주무장관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책에 전부 장관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누구로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법의 가장 높은 행정청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읽을 때 국토부 장관 이렇게 줄여서 읽을 수 있어. 국토부 장관. 이제 공부 좀 더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읽어 또? 국장 이렇게 읽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서 읽어.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국토부 이렇게 읽어. 국토부 장관. 공부 좀 됐다. 국장 그래도 우리끼리는 이제 알아듣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행정청 중에 가장 상급 기관이 우리 책에는 국토부 장관이라 이렇게 명시가 나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아닌 나머지 장관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7개 장관 이름을 쓸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는 이렇게 써놨어. 요 앞에다 이렇게 관계, 중앙행정, 이렇게 이제 중앙행정 앞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 그럼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은 이제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을 한꺼번에 부를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체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읽어? 국토부 장관 아닌 나머지 장관을 저렇게 한꺼번에 부른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도 이제 저게 누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정청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하려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매번 헤매게 돼 있어.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공법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청의 가장 상급 기관은 이제 국토부 장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국토부 장관. 그때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의 이름을 쓸 때는 앞에다 뭘 붙인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써져 있으면 국토부 장관 뺀 나머지 장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지방 쪽에 오면 원래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지자체 이렇게 해서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는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 두 개로. 광역자치단체.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시도 이렇게 말해. 시도.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시도라고 할 때 도 앞에 시 그러면 이게 어떤 시일까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해.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문장 풀 때도 도 앞에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알아. 근데 이게 상식인데 우리가 이게 잘 공부 시간에 이렇게 책으로 보면 잘 이해를 못 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잘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도란 광역자치단체고 시도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과정은 요걸 물어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장이라고 하면 누구냐 이걸 물어봐. 바로 그게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의 장은 시도지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시도지사는 또 몇 명이 되느냐? 5명을 말해. 5명. 자, 시니까 특별시, 광역시니까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보통 도지사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제 법률에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5명을 시도지사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 특별자치시가 세종시야. 세종시를 우리 이제 법률에서는 특별자치시 이렇게 말해. 이게 세종시야.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러면 제주도야. 제주도.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하고 제주도지사는 어디로? 시도지사로 분류를 해. 시도지사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광역 그럼 혹시 무슨 뜻일까? 광역. 넓다, 좁다? 넓다. 그래. 근데 이걸 이제 높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법률에서는 광역이란 2 이상,
시군이 합해진 걸 광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광역 나면 항상 몇 이상? 둘 이상 시군이 합해진 거야. 그럼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가까이 사는 게, 자, 우리 부산광역시가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걸까?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합해진 거네. 요게 광역시야. 그러니까 광역시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시하고 하나의 군이 합해져서 광역시다. 그러니까 시보다 군이 합해지니까 넓어져서 좁아졌어. 넓어졌잖아. 그래서 이름을 광역시다 이렇게 불러. 근데 시하고 시끼리는 안 묶어져. 왜? 서로 힘을 기울이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군을 끌어오면서 광역시 이렇게 돼. 그럼 한 번 더 해봐요. 울산. 울산광역시는 울산시하고 그리고 어디가 합해졌을까? 울주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광역시가 된 거야. 그럼 하나 더 해봐. 대구.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아니니까 상식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구는 대구시하고 달성군이 합해진 거지. 달성군이. 그래서 이제 달성군은 현재 남아 있어. 그러니까 달성군의 일부를 달서구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달서구로. 군을 끌어들이면서 구로 바뀐 거지.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위에 거 해볼까? 그냥 공부하는 거야. 위에도 해봐.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식 배우는 거니까. 자, 인천광역시. 그럼 인천광역시는 인천하고, 그러지. 기억나는 게 뭘까? 인천하고, 강화군이겠지. 강화군. 근데 여기는 한 개가 더 들어가. 옹진군. 여기까지를 인천광역시 이렇게 말해. 그럼 대구 한번 가볼까?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시하고 유성군이 있어. 유성군. 요게 합해져서 대전광역시. 지금은 유성군이 아니라 유성구로. 구로 이제 바뀌었지. 자, 마지막 하나. 광주광역시. 자, 광주시하고 광산군. 요게 합해져서 광주광역시. 그래서 지금은 광산군도 광산구로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광역시 6개는 하나의 시하고 항상 뭐가 군이 합해져서 뭐가 됐다? 광역시야. 그럼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광역이란 말이 자주 나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럼 항상 몇 이상? 둘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광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 법률에 오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주시면 돼. 우리가 여기 지금 써놓은 것도 이거지.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건물 그러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건축물하고 건물하고 같은 말이야. 법률에서는 건축물이고 우리는 그냥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법률에서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 그것만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깨줄 수 있으면 돼. 그런 용어만 빨리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법은 내용보다는 일단 이런 용어들의 개념을 먼저 깨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훨씬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광역이란 말도 이제 이해하시겠지? 광역시라는 개념. 그럼 이게 이제 시도지사급이야. 그럼 요 밑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바로 시, 군, 구 이렇게 말해. 시, 군, 구. 자, 다시 이제 여기에서 시. 요 시는 그럼 뭐냐? 일반시야. 창원시. 여기 있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고. 그러니까 도 앞에 시는 특별시, 광역시. 맨 밑에 있는 시군구가 나올 때는 일반시야. 일반시. 그리고 군. 옆에 있는 뭐 함안군, 창녕군 할 때 군.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가 나오면 요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해. 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창원시의 성산구 그러면 행정청이 아니야? 아니야. 창원시에 있는 구는 행정청이 아니란 얘기야. 항상 요 구는 자치구라고 그래서 우리 자치구라는 말은 선거로 뽑는 거야. 선거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방선거 할 때 우리가 뽑는 사람들을 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창원시에 있는 구청장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게 아니겠지? 창원시장 임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다도 이제 장자를 써보면 되겠네. 그러면 시에서 장은 누구예요? 시장이겠지. 이제 군일 때는 군장이라고 안 하고 군수라고 그러지? 군수. 자, 구에서는 구청장. 요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나오는 세 단계야. 지금 우리가 내가 설명하려고 이런 말을 써줬는데 우리 시험에 이거 이제 필요가 없어. 바로 이제 이렇게 나와. 국토부 장관 밑에가 누구다? 시도지사. 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그래도 누구? 시도지사. 모든 장관의 하급기관은 누구다? 시도지사야. 그러면 시도지사의 하급기관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다시 반대로 시장군수 구청장의 상급기관은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위에는 무조건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쓰는 건 요걸 쓰는 거야 지금.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의 하급기관은 구청장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응? 그래서 특별광역시장의 하급은 구청장이 돼. 자, 그러면 이제 광역시에는 참고로 누구도 있다? 군수가 있어. 광역시에 뭐가? 군수. 아까 말한 부산광역시에는 자, 무슨 구청장도 있고 기장 군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군하고 틀려. 광역시에도 군수가 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안 써.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 이제 보통 책에 가면 괄호 속에다 광역시 군 이런 말을 써놔. 그럼 아 맞아 광역시 군수 있지.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광역시에도 군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 도지사의 하급기관 그러면 시장. 자, 도지사의 하급기관 그러면 군수. 자, 반대로 시장이나 군수의 상급기관 그럼 반드시 누구? 도지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결론, 여러분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와. 무조건 나오면 이거 나와. 시장이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위에 물으면 누구 나와야 돼?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 군수 그럼 위에 도지사. 반대로 도지사가 위에 나와 있어. 그럼 밑에는 누구? 시장, 군수 이러면 돼. 이게 답이야. 구청장 위에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 무조건 시장, 군수, 도지사야. 시장, 군수, 도지사. 그럼 도지사 하면 밑에 누구? 시장, 군수 이렇게 봐요. 이제 왜 그런 걸 상식으로 해봐요. 우리가 전국에는 시, 군, 구가 있는데 시군이 많아요? 구가 많아요? 시군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모든 하급은 시군의 개념으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왜 이 관계를 시험에 내냐면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맨 아랫사람이 뭐를 하나 만들면 바로 그 사람이 뭘 실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 못해? 못하지. 윗사람한테 결제받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행정청도 맨 아래에서 뭐 하나 만들면 꼭 위에다가 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관계를 묻는 거야 시험에서. 도지사 지 마음대로 해? 못해? 못해. 다시 누구한테? 요 장관한테 가서 또 결제 받아야지. 그런 과정을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맨 위에는 국토부 장관, 그 밑에는 시도지사, 그 밑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다? 도지사, 시장군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 우리 결론은 요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종시나 제주도에는 하급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세종시는 세종시밖에 없지. 세종시에 뭐 구청장 있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가 이제 제주도야. 우리 제주도에 놀러 가면 제주시, 서귀포시 있잖아. 시가. 근데 그건 행정청이 아니라 바로 임명직이야. 임명직. 그러니까 제주도는 오로지 행정청 그러면 제주도지사만 행정청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도지사급이면서 시장군수 구청장 할 일도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시장에서 요걸 하나 구분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이 시장을 세 개로 구분을 해. 세 개로. 지금 보통 시장 그럼 우리가 시장을 아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는 특례시장하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가 돼. 그래서 특례시, 특례시에 있는 시장을 특례시장, 대도시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시장을 대도시시장 이렇게 말해. 자, 지금 인구로 구분해. 인구 10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특례시라고 그래. 바로 창원시야. 창원시가 특례시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회에서 법이 지금 계류돼 있지만 내년 되면 나와 이게. 내년 되면. 그래서 내년에부터 창원시는 특례시로 바뀌어. 특례시로.
그래서 인구가 기준이 100만 이상이야.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 그래서 김해시는 50만 넘으면 대도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경상남도 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창원시가 특례시에 해당한다. 김해시는 대도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걸 왜 분류하느냐? 일반 시장은 뭘 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반드시 결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결제 안 받고 독립시켜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원시장은 원래 대도시여서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니까 그동안에 도지사한테 영향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고 독립적으로 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특례시가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오는 거지. 모든 지자체 수입도 국가에다 반납 안 하고 다 이 창원시에서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특례시나 대도시가 되게 되면 누구하고 도지사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이런 시장, 일반 시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만 미만의 시가 일반 시장이지. 그러면 양산시 그러면 일반 시장이야. 근데 김해시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야. 창원시는 특례시장 이렇게 말해. 근데 왜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됐는가? 이것도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100만으로 하니까 우리 경기도의 성남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 뭐 분당 있고 하는데 이 성남시가 현재 인구가 96만이야. 그러니까 4만 때문에 특례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혹시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들어보셨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30만이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상으로는 96만인데 실제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100만이 훨씬 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인구 따지지 말고 그것까지 해서 좀 해달라 해서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못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청주시하고 전주시에서 또 반대를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충청북도고 이게 전라북도야. 그럼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 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광역시가 없는 동네야.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시가 없는 대신에 도청 소재지니까 인구 따지지 말고 우리도 뭘로 특례시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이의가 제기되면 진행을 못해. 그게 이제 협의가 될 때까지는 국회에 묶여 있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창원시는 어디에 해당돼? 특례시에 해당돼. 그래서 나머지 시들이 특례시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시는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요거는 몰라도 돼. 이런 거는 몰라도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공법상의 주무장관이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다. 그리고 요거 밑에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밑에는 누구냐?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지사 밑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 시장군수. 다시 시장군수 위에가 누구냐? 그러면 도지사야. 다시 시장에는 요런 시장도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공법에서는 맨날 나오는 지문이 여기 나와. 누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지. 이거 알고 있으면 이제 굳이 여러분 책 읽을 때 건너뛰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계속 반복적으로 행정청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니까 요거는 뭐 시험에 상관없이 꼭 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런 세 가지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부동산에도 다시 사법이 있고 부동산에도 공법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 어디를 배워? 공법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사법 공법으로 분류를 해. 그러면 부동산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이 부동산을 소유를 하든 이용을 하든 개발을 하든 또는 처분할 때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 그게 바로 사법이야.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뭘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부동산. 내가 돈 있으면 사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돈 있으면 2층 3층 건물 이용해. 이용하고 개발. 처분 말로 가면 뭐야? 팔아먹을 수 있어. 내가 그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사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부동산 사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가면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요걸 말하겠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런 말. 요거 이제 민법 시간에 쓰는 거야. 민법이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지? 사법. 그러니까 부동산 사법에서 말하는 민법은 우리가 모든 계약을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부동산 사법이야. 우리 공법하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네. 그럼 반대로 공법은 요걸 그대로 쓰면 돼.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처분할 때 바로 이때부터 행정청이 개입을 하는 방식이야.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도 마음대로 소유 못해. 이용 개발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예를 들어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그럼 막 건물 지어 못 져? 못 짓잖아. 그게 국가에서 개입을 한 거야. 행정청이. 그럼 행정청이 개입한다는 말은 사건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해. 자, 간단한 예로 해볼게요. 자, 어디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이렇게 발표가 돼. 그러면 집가 땅값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면 투기가 생겨나네. 그럼 이제 투기를 막는 방법이 있어. 신도시를 만들 때는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놈으로 먼저 딱 국가가 지정을 해. 그럼 여러분 여기 땅 갖고 있어. 그럼 집가가 올랐다고 내 마음대로 처분해 못해? 못해.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허가 받을 때 나 투기로 더 팔려고 한다. 그럼 허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법이야. 그러니까 공법은 항상 여러분 땅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게끔 규제하는 게 행정청이야. 그래서 사건이 제한이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한을 받게 돼. 그러면 왜 이렇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게 목적이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자,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높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한이 아니라 유한적이니까 그거를 규제를 해줘야 돼. 그럼 공공복리라는 뜻이 뭐냐? 혹시 공공복지는 들어보셨나? 공공복지나 공공복리나 같은 뜻이 돼. 여러분 우리 이제 공통적인 뜻이 뭐냐면 이 공공복리는 창원시로 생각해봐. 창원시. 창원 시민이 모두 똑같이 이익을 보도록 하자. 그게 공공복리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런 게 있잖아. 만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 나오잖아. 그건 구분 안 하고 누구 똑같이 주는 거잖아. 그런 게 공공복리야. 그러니까 공공복리는 누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부한테. 그 구성원 전부한테 이익을 주는 방식, 그걸 뭐라 그래? 공공복리. 그러니까 나의 땅이 없고 뭐가 없다고 해서 누가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 살자 하는 게 뭐다? 공공복리 증진이야. 그래서 필요한 게 무슨 법이더라? 부동산 공법이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공법 이해가 되겠네. 자, 다시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에 관해서 공법은 누가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해. 그렇게 해서 뭐를 증진하는 법?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법. 그게 무슨 법? 부동산 공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뭘 배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시 한번 부동산 공법 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누가? 행정청이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를 증진하는 법?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란다. 이해되셨나 그러면? 공법 이렇게 뜻을 알고 공법을 시작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법을 배우니까 법이라는 게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가 과정을 보셔야 되지. 자, 법의 체계 또는 법의 질서. 그래서 법도 이제 순서가 아주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겠지. 법에는 가장 순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은 6단계로 구분을 해. 6단계로. 그래서 6단계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헌법이라 그래. 헌법.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돼. 헌법.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나머지가 만들어지는데 헌법 밑에 나오는 거를 법률이라고 그래. 또는 그냥 줄여서 법 이렇게 말해. 법률, 법.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으셔야 돼. 우리가 이제 법의 이름이 있어. 법의 이름이. 자, 혹시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쓰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 농지에 관한 법은 농지법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끝에가 이렇게 법으로 써진 게 있고 끝에가 법률이라고 써진 게 있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이건 이제 상식적 개념이야. 글자 수야, 글자 수. 이름이 5글자 안에서 끝나면 끝에가 법으로 끝나. 5글자보다 더 길어졌을 때 그때는 끝에가 법률 이렇게 나와. 한번 적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엄청 길어졌지? 그럼 뒤에가 이제 뭐라고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법률 이렇게 나와. 5글자로 할 때는 무슨 법. 도시개발법. 5글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거는 규칙을 정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관습이라 그러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붙일 때 5글자로 끝난다? 그럼 법. 5글자도 길어진다? 그럼 법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관습이 그대로 내려온 거지. 그런데 5글자보다 길어져도 끝에 법 써놔도 상관없는 거야. 꼭 여기다 법률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 국회의원 마음대로야.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로 써줘야 되는데 5글자도 넘어가도 법으로 끝나는 게 한 3개가 있어.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나는 싫어. 법률자 붙기 싫으니까 법으로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상식은 5글자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끝에가 법률로 써졌거나 법으로 써졌거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고 요 밑에 있는 걸 시행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령 중에서 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시행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줄여서는 영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책에 가면 괄호에가 법, 제 몇 조 이렇게 나오든가 영, 제 몇 조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뭐를 말하는지 알겠죠? 이건 법률이야. 요건 시행령을 말해. 시행령을 말할 때는 영 몇 조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말하고 요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 보통 이제 줄여서 규칙 이렇게 쓰기도 해. 규칙. 그 밑에가 조례야, 조례. 그리고 그냥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이 보더라도 순위가 높을수록 피라미드니까 작다는 이야기지. 밑으로 올수록 하위지만 개수는 많다는 이야기겠네. 그럼 우리 이 헌법이라는 건 한 개야, 여러 개야? 헌법은 한 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써. 유일무이하다. 딱 한 개다. 2개 될 수는 없다. 그게 헌법이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으면 우리 북한에도 헌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미국에도 헌법. 그러니까 모든 국가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헌법. 그래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라는 법률 아래에서 나머지 필요한 법률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헌법하고 요 법률의 차이는 요거는 하나지만 이거는 다수지.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대겠지.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렇게 돼 있어. 개수 개념으로는. 그러면 이제 만드는 곳이 어디냐? 헌법이나 법률은 어디에서만 만들 수 있느냐? 의회. 의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 자, 의회라는 건 국회죠.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게 바로 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시행령은 뭐냐? 요거는 대통령. 대통령이 스스로 법령을 만들어내. 그걸 시행령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밑에 대통령 밑에 우리 법제상으로 보면 총리가 있겠지. 그래서 총리가 법령을 만들어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18개 부가 있는데 그 부령으로 나오는 것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시험은 총리령은 없어. 우리 시험은 부령이 있겠지. 아까 우리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그게 시행규칙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조례가 나오는데 그 조례는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거를 조례라고 그래. 그럼 창원시에도 뭐가 있을까? 의회가 있지. 창원시의회. 거기서 저 위에 있는 법에 의해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면 그걸 조례라고 그래. 다시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게 되면 그냥 규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 이 용어 자체는. 그냥 우리는 보통 여러분 책에 조례 이 말까지가 나와. 조례까지만.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봐봐요. 일단 법은 어디서 만들어야 돼?
의회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는 뭐죠? 행정부지. 행정부에서 법을 또 만들어내. 다시 지방에 오면 지방 어디에서? 의회에서 만들고 또 어디에서? 지자체에 법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행정청보단 어디에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하면 삼권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나요? 우리 입법부부터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고? 법을 만들고, 요거는 법을 집행하는 거야. 집행. 요거는 이 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게 삼권 분립이야.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일단 어디에서? 의회에서 만들어. 그리고 필요한 거는 행정부에서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뭐 세부적으로 뭐 행정처에서 집행할 내용들은 어디에서? 행정처에서 만들어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위임한다 이렇게 말해. 위임해서 의회에서 만든 것을 의회에서 행정청에서도 법을 만들어 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면 용어를 또 배워야 돼. 시행령하고 이 시행규칙을 합해서 명령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줄여서 말할 때는 명령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말해. 시행령, 시행규칙. 왜 명령이냐? 뒤에가 전부 무슨 령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 명령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명령. 위에서 아래로야, 아래에서 위로야.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게 바로 이제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법 만들어 놓고 너 요렇게 하라. 그래서 명령 이렇게 말해. 명령. 그다시 이 법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여러분 책 읽을 때 보면 법령, 뭐 법률 이렇게 써져 있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자, 우리가 법률 그러면 단순한 법이지. 근데 법령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합해서 법령이 돼.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 법이 아니라 6개 뭐라고 그랬어? 법령 그랬네. 그럼 우리는 실제로 6개 법에다 6개 시행령에다 6개 시행규칙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야. 민법, 사법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민법, 그럼 민법만 있는 거지. 민법, 시행령 이런 게 없는 거야. 공법에만 존재해. 공법에만. 공법에는 항상 법이 있으면 다 국가가 시행하려면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그래서 공법이 이렇게 과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공법 공부할 때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운다? 법령을 배운다 그래야 돼. 법령을.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 시행규칙은 거의 출제가 안 돼. 그냥 실제로는 법하고 시행령에서만 출제가 많이 돼. 이 시행규칙은 한 10% 나와. 시험에서. 근데 10% 나와도 공부 안 해도 그건 상관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배울 때는 6개 법하고 6개 시행령. 요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그럼 법의 용어도 좀 알으셔야 돼. 이제 책 읽을 때 법률하고 법령하고 달라. 법률 그러면 그냥 법만 말하는 거야. 법령하면 어떻게 돼?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요거를 합해서 법령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이제 처음에 익히는 게 힘이 들어.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시작하면 편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 쓰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자, 네 번째로 우리 법의 또 개념을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는 부동산 공법이 아니라 토지 공법이야. 토지 공법. 아까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은 토지야. 그래서 토지 공법이야. 그래서 토지 공법의 일부가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럼 결론을 말하면 토지 공법은 개수가 수백 개가 넘어. 그러니까 우리 법률 중에서 토지 공법에 속하는 법은 수백 개가 넘는 거지.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기서 몇 개만 뽑았어. 6개만 뽑아왔어. 그래서 이름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부동산 공법 아니야. 우리 감정평가서에 가잖아. 그럼 우리 배우는 것이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나와. 또 용어 이름이. 그럼 부동산 관계법규에는 우리가 배우는 국토개법도 있고 거기 건축법도 들어있어. 또 주택관리사가도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무슨 공법? 토지공법에 있는 그 수백 개 법률을 자격증 시험마다 거기에 관련된 법을 뽑는 거지. 뽑아서 이름을 붙이는 거지.
붙이는데 중개사 시험은 뭐라고 붙였어? 부동산 공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다른 법에서는 부동산 관계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거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우리가 자격증 시험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원래는 전체 어디 법? 토지공법. 거기서 자격증에 맞는 법률을 뽑아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공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해하셨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도 이렇게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법이든 토지 공법이든 이게 전부 어디에서 됐느냐? 행정법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든 행정법이야. 그 행정법에 있는 내용, 즉 기본 원리, 행정법의 기본 원리, 성격 이런 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공법이야. 그럼 결론은 행정법의 용어가 우리 과정에 다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나오는 거 아니고 용어 몇 개가 나와. 그 원리 테두리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그래서 여기를 좀 배우면 여러분 책에 나온 내용들이 다 여기 돼 있는 내용이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도보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진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이 법률에는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행정조직법이 있어. 행정조직법. 또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은 행정법 중에서 행정작용법에 속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행정작용 이 말이 나오면 무슨 법? 행정법 내용이야. 행정법. 그것도 이제 큰 개념을 보셔야 돼.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그럼 혹시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뭐예요? 월요일날 뭘 배웠어? 월요일날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배워. 또 세법을 배워.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뭐야? 토지공법이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전부 무슨 공법? 토지공법이야. 토지공법. 그 중에 6개는 합해서 부동산공법. 이런 거는 그냥 각각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 행정법 배우면 나중에 이 법에 가서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 써먹어야 돼. 이 법에 가서 써먹는 거야. 다 이것도 공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는 1차에 사법이 들어있어. 민법. 2차는 전부 공법이야. 2차는. 그 다음에 1차에가 이제 학개론, 학문적인 게 좀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2차 과목은 전부 어디에 속해? 토지공법. 그러니까 토지공법 오늘 부동산공법 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격이 있어. 민법이냐, 공법이냐, 그것만 구분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하나 배우면 사법, 나머지는 다 뭐다?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배우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가도 뭐 행정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공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행정 조직이나 구제법은 우리 용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 자, 행정청의 조직원. 혹시 행정청의 조직원이 누구야? 행정청의 공무원. 공무원이 바로 행정조직원이야. 그럼 우리 공무원 배울 일은 있어 없어? 공인중개사 배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까? 우리 공무원의 종류가 2개가 있어. 아까 우리 행정청 어떻게 나눴나요? 국가, 지방 그랬지. 그럼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단어는 전부 행정청이라는 용어야. 행정청의 조직원도 국가직 공무원 있고 지방직 공무원 있어. 그러면 창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이야? 지방직 공무원.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2개면 공무원도 2개로 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상식 문제야. 그리고 이제 구제법은 우리 시험에는 딱 2개가 나와. 혹시 구제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뭐야? 구제가. 그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그게 구제야. 그럼 왜 공법에 구제법이 들어야 되는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 아까 여러분이 행정청이 우리 강제적으로 하는데 어디서 도로 낸다고 여러분 땅 뺏어가는 경우 있잖아. 수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 그럼 수용하면 뭐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게 구제야. 또 행정쟁송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따 이것도 배울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주차 위반했어. 그럼 뭐 날라와?
과태료 딱지 나오잖아. 그럼 뒷면에 뭐라고 돼 있어? 이의제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뭐야? 행정쟁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다 쓰는 건데 법률 용어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걸 좀 배우고 가시면 돼.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제 써먹는 거야, 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지 모르고 썼던 거를 법률에 있는 걸 지금부터 써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행정작용에 대한 내용하고 구제법에서는 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나와. 시험범위에. 오늘부터 그걸 배우시는 거고. 그럼 이제 토지공법은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는 특성이라고 말해. 규제법이라고 그래. 규제법. 여러분 이 말은 알겠지? 규제는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아라. 아까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분양가 상한제 지정했어. 그럼 분양가 상한제 지정하면 여러분 해 못해? 못하잖아. 분양가 더 이상 높게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규제법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규제법을 우리 학문에서는 토지 공개념 그래.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은 거 있는가 봐. 그린벨트 지정한다. 그게 뭐야? 토지 공개념이야. 아까 말한 분양가 상한제. 그거 토지 공개념이야.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 그것도 다 공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정되면 뭐 하게 돼 있어? 규제가 되잖아. 그걸 규제하는 걸 뭐라고 그래? 토지 공개념. 그래서 이제 5월 달쯤 가면 요 공개념을 그때 가서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 공법은 계획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법은 시작을 계획으로 시작해. 그래서 끝나는 것도 계획이야.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이야. 그러니까 규제하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계획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계획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배울 건 행정 계획을 배우게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배운 게 요거 이제 행정청하고 요 행정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 그다음 세 번째는 공용부담법이라고 그래. 공용부담법. 요건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용, 수용 이런 말 들어보셨지? 수용한다는 말? 이 수용 앞에 공용자가 들어가면 강제적 그 말이야. 강제적으로 뺏어가. 그게 공용 수용이야.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 손실보상만 해주면 돼. 또 공용 환지 이런 게 나와. 요 말만 바꿔볼까? 환지, 토지교환이야. 토지교환. 그러면 토지교환하는 게 어디냐? 신도시. 신도시 개발할 때. 자, 여러분이 전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도시가 만들 때 대지로 줘. 대지로. 거기 토지교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답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는 거나 그러고 땅으로 대신 줘. 그 대신에 전답을 뭘로? 대지로 바꿔줘. 그걸 환지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공용 환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리 변환이야. 권리. 이건 토지로 변환해 주는 거고 이건 권리가 변환이 돼. 그럼 권리가 변환되는 공용 환권은 여러분이 아는 재개발, 재건축이야.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권리가 바뀌는 거야. 권리가. 자, 환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 소유권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다시 이 권리가 또 소유권으로 바뀌어. 이걸 공용 환권이라고 그래. 권리가 지금 바뀌었잖아.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소유권이 노후불량 아파트가 있어. 그럼 노후불량 아파트에 소유권 갖고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 그러면 조합을 만들면 입주권을 줘. 그 다음에 일반 당첨이 된 일반 분양 통장 갖고. 그래서 당첨되면 뭐 나와? 분양권이라고 그래. 이것도 구분해야 돼. 앞으로 입주권, 분양권도 알고 가야 돼. 입주권은 누구한테 줘?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만들어서 조합원한테 주는 권리는 입주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주택으로 봐. 말 그대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입주하는 거야. 요건 주택이 아니야. 주택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 가면 이런 게 나오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했어. 그럼 몇 주택자? 2주택자로 봐. 그러면 하나는 팔아야 되겠네. 양도세 안 물려면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려고 이 기준이 정해져. 그러니까 요 분양권은 당첨만 된 거잖아. 그럼 뭐 내야 돼?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야 주택이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갖고 있으면 바로 주택을 받아. 그게 개념이 달라. 입주권 항상 뭐로 봐? 주택으로 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바뀌어. 그리고 이제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뭐를 받게 돼? 아파트를 받게 되겠지? 다시 소유권 받잖아. 이게 공용환권이라 그러는 게 학문적으로. 무슨 법에서? 행정법에서. 행정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요 과정을 배우게 돼. 마지막은 공법은 전부 절차야. 절차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가 봐봐. 다음 중 토지공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 그리고 1번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나왔어.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야. 토지에 관한 규제법, 토지에 관한 계획법, 토지에 관한 공용부담법, 토지에 관한 절차법 이렇게 나와. 그럼 그중에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장 기본 문제로 이런 거 냈어 시험에서.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배운 대로 뭐를 증진? 공공복리의 증진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을 딱 배우면 첫 번째 딱 1절에가 1조하고 목적이 나와. 그 목적에가 반드시 뭐 들어있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요 말이 꼭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냐 아니냐는 뭘 갖고? 요걸 갖고 구분해. 그래서 모든 법조문에가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공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용어만 설명해 드려서 이제 쉬었다가 우리 이제 과목이 뭔지 거기서부터 출제 분포가 얼마가 되는지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